자,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냥 가격이 좀 올랐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시장 자체가 드디어 어른이 되어가는, 그러니까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들이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암호화폐가 과연 이제 주류가 될 수 있을까? 맨날 그 변동성 크고 위험한 투기 자산이라는 꼬리표, 이거 진짜 뗄 수 있을까요? 진짜 금융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신호탄부터 보죠. 바로 거시경제 쪽에서 불어온 따뜻한 바람인데요. 시장 전체를 잠에서 깨운 이 글로벌 호재, 과연 뭐였을까요? 네, 바로 미국이랑 중국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확정했다는 소식이에요. 이 두 거인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안심해도 되겠다 하는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불확실성이 줄어드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이나 암호화폐처럼 좀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돈이 지금 시장으로 슬슬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대체 어떤 코인들이 앞장서서 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을까요? 역시나 시장의 대장주, 비트코인, 그리고 요즘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솔라나, 이 둘을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볼까요? 이거 11만 달러 선이 깨졌을 때 다들 마음 졸이셨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다시 11만 42달러를 찍으면서 이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을 시원하게 뚫고 올라왔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하루 만에 2.68%나 올랐어요. 이게 단순히 비트코인 혼자 오른 게 아니라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신호탄 같은 거라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뜨거운 열기가 시장 전체로 확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리플 같은 다른 메이저 코인들도 다 같이 오르고 있고요. 특히 솔라나는 무려 4.2%나 급등했어요. 와, 이건 뭐랄까, 시장 전체가 다시 날아오르려고 시동을 거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같은 곳에서는 이런 경고도 해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밑으로 한번 떨어질 수 있다. 그때가 진짜 바닥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세가 진짜 찐 상승인지 알려면 한 번 정도는 숨고르기를 해야 한다는 그런 신중한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까 솔라나가 왜 그렇게 폭등했는지 궁금하셨죠? 바로 이겁니다. 홍콩에서요, 세계 최초로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해버렸어요. 여러분, 현물 ETF가 뭐냐면 그냥 펀드가 진짜 솔라나 코인을 사서 창고에 넣어두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엄청 큰 돈을 굴리는 기관들 있잖아요. 이 기관들이 이제 아주 쉽고 또 안전하게 솔라나에 투자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뻥 뚫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소식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격 차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짜 거대한 변화가 사실은 저 물밑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가 우리 실제 삶 속으로 스며드는 방식,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고요? 이름 그대로 가격이 안정적, 스테이블인 코인이에요.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처럼 막 가격이 널뛰는 게 아니라 1코인이 거의 항상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말 그대로 디지털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바로 이 안정성이라는 무기 때문에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는 거고요. 이걸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의 현재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왼쪽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요, 금융 시스템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혁신 도구로 이걸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개발도상국에서는요, 자기 나라 돈 가치가 막 폭락할 때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생존 도구, 거의 구명조끼처럼 쓰고 있는 거죠. 똑같은 기술인데 한쪽에선 혁신, 다른 한쪽에선 생존이라니 정말 두 개의 세상이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이 데이터가 딱 보여줍니다. 중남미 최대 거래소인 비트소익에서는요, 전체 거래 중에 무려 39%, 거의 40%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대요. 이건 더 이상 미래 기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금융생활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럼 미래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도 안 돼서 전 세계 모든 결제액의 10%를 이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할 거라고 봐요. 10%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신용카드를 긁는 것처럼 미래에는 그냥 휴대폰으로 이 디지털 달러를 주고받는 게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이렇게 가격은 오르고 있고 미래 전망도 밝아 보이는데 그럼 지금 투자자들 마음속은 어떨까요? 시장의 진짜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를 보니까 27이에요. 여전히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아니, 가격은 오르는데 사람들은 무서워한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바로 이 차트에 힌트가 있습니다. 왼쪽에 저 높은 막대 그래프, 저게 바로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큰 손들의 돈 흐름인데요. 꾸준히 돈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오른쪽,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 좀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 머니는 들어오는데 개인들은 아직 주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뭘 기다리는 걸까요? 바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 인하라는 스위치를 눌러주길 기다리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에 돈 넣어봤자 이자가 별로잖아요. 그럼 그 돈들이 어디 더 수익률 좋은 데 없나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같은 곳으로 몰려올 수 있거든요. 다들 그 신호탄이 터지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볼까요? 가격은 오르고 ETF 승인으로 제도권 문이 열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실생활에 파고들고 이 모든 조각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가 드디어 주류 금융으로 들어가는 그 그림 말이죠.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재편될지 이 표를 보면 감이 좀 옵니다. 자, 비트코인은 ETF라는 날개를 달고 디지털 금처럼 가치 저장 수단 역할을 굳건히 할 거고요. 이더리움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 운영체제, 즉 플랫폼 역할을 계속하겠죠. 여기에 솔라나가 ETF로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고속도로 같은 인프라 역할을 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 없는 글로벌 결제망으로 쭉쭉 뻗어나갈 겁니다. 각자 역할 분담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건요, 그냥 가격이 좀 오른 게 아니에요. 마치 저 다리처럼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그동안의 혼란스럽고 위험했던 투기의 강을 건너서 저 건너편의 안정적인 전통 금융의 땅으로 넘어오는 바로 그 성숙의 전환점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을 나누던 이 경계선이 점점 흐려지다가 언젠가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면 그때 우리의 금융 생활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그 미래는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시작된 건지도 모릅니다.